키워드로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시원스럽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키워드가 지금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반등해주는 종목들이 딱 부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평가, 저PBR 관련주, 자동차, 금융, 그동안 오른 대로 지주회사 이런 쪽들이 계속 주도를 해주고 있고,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빠르게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약간 좀 변화는 있습니다. 엔캠이나 에코프로 이런 쪽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쪽들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으로 돌아오면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물론 거래소긴 하지만 가온칩스라든지 STI 등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HPSP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HBM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특징이라면 이제 MSCI 지수 리뷰에서 편출되는 종목들이랑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편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하고 한진칼입니다. 나머지는 펄어비스나 FNF, 그다음에 현대미포, JYP 엔터 이런 쪽들이 편출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우위의 시장 흐름 속에서 거래소의 역시 저PBR 관련주들 우위의 흐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에 가장 먼저 좀 눈이 갑니다. 미증시에서도 ARM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도 덩치가 많이 커졌죠. 이런 부분들 뉴스로 전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소부장 쪽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의 독주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가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요새 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엔캠은 어쩜 이렇게 많이 갈까? 정말 눈 뜨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가 갈 때 그런 느낌이죠. 그냥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자고 나면 또 오르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엔캠의 주도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 에코프로도 48만 원, 예전에 지지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딱 찍고 반등해서 지금 69만 원 찍고 지금 살짝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수 편입 때문에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첨보, 동은하나텍, 동아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까지 해서 2차 전지라고 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좀 양극재 쪽들이 오늘 좀 약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첨가제 쪽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해질 쪽들도 대체로 다 약세고, 음극재들도 다 약세인데 희한하게 지금 엔캠 혼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셋이서 좀 동반해서 시수를 좀 강하게 변시켜주는 내일주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약간 전고체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이긴 하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강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수 스페셜티는 또 하락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되게 상당히 좀 중구난방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가던 종목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아침 고점 이후에 좀 매물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가온칩스라든지 STI라든지 HPSP 이쪽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많이 최근에 조정받았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강하게 좀 반등해주고 있고, 오픈엣지도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인공지능, 그다음 HBM 이 두 개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는 재편이 돼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보시면 지금 가스 업체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솔브레인이라든지 한솔케미칼 이런 식으로 약간 공정에 들어가는 쪽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HBM 아니면 인공지능 이 두 개랑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만 강하다. 나머지들은 좀 약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브랑 제주 반도체도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눈치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딱 편향적인 종목들만 가고 2차 전지도 딱 편향적인 종목들만 갑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더 추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종목성 선별하는 전략 좀 필요하겠고요. 더 슬림화 시켜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적인 전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쓰는 게 당분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쪽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형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진작에 이 자동차주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꽤나 수익권에 있으실 텐데 이 빠져나오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좀 잡아야 될지 투자 전략 팁을 알려주시죠. 네, 현대차 2021년도 고점이 28만 9천 원이죠. 거기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저평가 종목들 강세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지주사를 비롯해서 지주회사까지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체로 2월 말, 3월 말까지 해서 배당 관련 기준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당 관련 기준일까지는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차도 제가 알기로는 2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한 3월 20일 정도 되고 금융지주사들도 거의 대부분 3월 한 20일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3월 말 정도. 그러니까 종목별로 조금 배당 기준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고 넘어갈 기관과 외국인이 더 많을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기준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배당 기준일이 뒤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장 순환매 또 지금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정부의 정책이 또 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계속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PBR주가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지금은 살짝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다들 뭐 현대모비스나 위아 이런 부분들도 워낙 지금 바닥에 있고 싸다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현대와 관련되는 밸류체인 안에 있는 부품주들도 추세는 일단 바닥은 좀 탈피했습니다만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고점에서 막히는 현상들이 중소형 집단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테마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테마주들이 워낙 강하죠. 최근에 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워낙 강하고 이런 흐름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외국인 관망하고 기관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개인 투자자 성향의 종목군이고 섹터입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왔지만 역시 좀 시장이 좀 눌려서 예전처럼 만만하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테마가 저평가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성장주 안에서도 금리에 민감하고 이런 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지금 힘을 강하게 못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테마주들이 죽어야지만 이쪽으로 좀 흐름이 좀 이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보면은 지금 위메이드도 예전 같으면 많이 갔을 텐데 못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뭐 컴투스는 신작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최근에 넷마블도 많이 올랐다 조정받는 모습이고, 게임주들도 약간 그런 쪽에 코인 쪽에 많이 연동을 하던 종목들의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뉴스 따라서 초반에 올라왔을 때 슈팅하고 그다음에 쭉 매물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뭐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이슈에 좀 자유롭지 못한 종목들이라면은 그 변동성을 좀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고점 찍고 밀리는 만큼 최근 내 저점을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STO 관련주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수급의 변화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급이 너무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수급이 나중에 조금 분산되는 효과를 좀 기다리는 전략.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들은 실적 발표 일정, 그다음에 MSCI 편출 종목도 그 편출하고 수급 나오는 일정, 이런 것까지도 좀 더 확인하시면서 개별주들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장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업다운 매매를 하시는 거죠. 추세적인 부분들을. 다만 이제 올라갈 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조정,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이번 주는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